자, 오늘 할 얘기는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삼각함수, 오늘 하는 단원이 조금 중요한 이유는 이 삼각함수 단원이 이제 오늘 기초기 때문에, 기초기 때문에 이 단원을 잘 배워야 뒷부분에 나오는 함수를 하는, 삼각함수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서 잘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각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각을 정의 좀 할 건데, 반직선 두 개를 하나 생각을 좀 할게요. OX, Y. OX라는 반직선은 시초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기준이 되는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OY라고 하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해서 동경,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있다가 이렇게 계속 돌 수 있겠죠. 돌면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요거를 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 나갈 얘기는 이 각의 범위를 좀 넓힐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각의 범위를 넓힌다. 우리가 0에서 360도 표현할 수 있어요. 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540도, 720도 뭐 이런 각을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각을 좀 넓힌다, 각을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은 각의 부호를 먼저 좀 생각을 해 볼게요. 부호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반직선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있다고 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약속을 하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각의 부호를 좀 설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플러스라는 거는 이제 수직선에서 봤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 마이너스는 이제 음의 부분으로 가는 걸 좀 약속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부호라는 거는 결정 생각을 하실 거는, 부호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다?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다.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다.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각을 우리가,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 일반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반각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시냐면 각을 확장합니다. 넓힌다는 얘기예요. 각의 범위를 넓히는데 어떻게 넓히느냐,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각을 넓히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의 의미는 삼각함수에 갔을 때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만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다. 정의역. 네, 함수기 때문에 정의역이 있고 치역 공역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정의역을 넓힌다, 정의역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경 두 개를 하나 또 만들어내는데 요 각을 그냥 알파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방향이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요게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 오면 360도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알파만큼을 더 가게 되면, 처음엔 알파였는데 360도 막 한 바퀴 돌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더 가게 되면, 실제로 이 두 개가 알파와 360 더하기 알파는 같은 동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한 바퀴를 더 돌게 되면 720도가 되고 거기에 다시 또 알파만큼 더 가게 되면 360에 곱하기 2를 하면, 곱하기 2는 두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고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의미가, 이 세 개가 가리키는 각이 똑같은 동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각의 숫자는 변하지만 같은 동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가리키는 각은, 의미하는 각은 똑같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도나 360 더하기 30이나 720 더하기 30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일반각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세타라는 일반각은 360에 정수배에다가 더하기 특수각 알파만큼 간 거다. 그러면 여기 있는 n은 정수인데, 음의 정수라는 말이, 음의 정수가 되는 경우라면 반대 방향으로, 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음이었으니까 이렇게 돌면 마이너스 36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알파만큼 이렇게 가면 똑같은 동경을 가리키게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로 이루어진. 되겠습니까? 다시요. 마이너스 360도.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360도예요. 근데 거기에서 알파만큼 플러스로 가게 되면
이렇게 360에다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바퀴 돌았고 플러스 알파,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360에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고 다시 알파만큼 간 거다 해서 똑같은 동경, 다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의 범위를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이제 각이 이제 계속 커질 수 있는 거고요. 계속 작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작아진다는 말은 실제로 작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만 반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음의 방향으로 계속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돌게 되면 계속 오른쪽으로 올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각은 결국 의미하는 거는 삼각함수의 정의역, 각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 가지고 저 수직선에서 각의 범위를 넓혀서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결국 마이너스 먼데서 먼데까지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게 학생들이 참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을 다룰 때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은 뭐를 기억하시면 되느냐 하면, 두 동경을 가지고, 동경이 아니라, 관계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식을 만들어내는데 뭘 이용해서 말이냐면 합 또는 차를 이용을 해서 관계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합 또는 차.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오는 각도 하나, 세타 1이 있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세타 2는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이렇게 왔다고 쳐요. 그러면 세타 2에서 세타 1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각도만큼이 빠지죠, 세타 1만큼이. 그래서 360에 항상 정수배만큼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요. 몇 바퀴 돌았느냐, 요 차이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동경이 반대인 상황, 이렇게 반대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만큼이 세타 1, 요만큼이 세타 2라고 치면 이 세타 1과 세타 2는 몇 바퀴를 돌고 여기 왔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하는 반대 방향인 상황이라면 요 세타 2에서 세타 1의 차이가 요만큼이 생기게 되죠. 차이가. 그래서 이번에는 세타 2에서 세타 1을 빼면 360의 정수배 몇 바퀴를 돌고 항상 180도라고 하는 각이 남아요. 차이가. 이만큼 간 거에서 요만큼 간 걸 뺐으니까 180도가 남아있죠. 그래서 관계식을 만드는데 지금은 차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차. 그래서 이런 180도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그냥 없는 거고. 만약에 또 다른 거 어떤 거를 볼까요? Y축 대칭인 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두 동경이 이렇게 Y축 대칭이라고 치면 요 부분이 세타 1이고 요 부분이 세타 2라고 쳤을 때 실제로 요만큼이 요 부분의 실제적인 각도 30도면 30도 이런 식으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세타 2에서 요만큼 세타 1만큼을 더 가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 180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타 1 더하기 이번에는 세타 2를 하게 되면 360의 정수배에다가 더하기 180도가 남아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번에는 합으로 생기게 돼요. 합으로.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합, 여기는 차. 그래서 합 또는 차를 이용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어야 어떤 문제들이 좀 풀린다. 아마 질문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일단은 이런 정도 관계식을 만드는 요령을 스스로 터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식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고민을 해서 식을 좀 세우는 요령에 대해서 합 또는 차를 이용해서 이 부분 360 곱하기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고 180이 남느냐 혹은 90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 좀 더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각을 표현하는 방법. 혹시 1도의 정의가 뭔지 알고 있나요? 1도의 정의, 1도
1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1도. 자, 지금 할 부분은 호도법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호도법.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의 표현법입니다.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각의 표현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 새로운 걸 배우는 거다. 그래서 1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1도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1도를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는 얘기인데, 원을 360 등분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1도라고 약속을 한 거고, 그거는 우리가 요렇게 표현하는 건 60분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60분법, 1도의 정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호도법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새로 만든 건데,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처음에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부채꼴을 하나 좀 생각을 해볼게요. 반지름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 호의 길이를 좀 주목을 해 볼게요. 호의 길이를 좀 주목을 하는데, 이 호의 길이가, 이게 각이 점점 커지면서 호의 길이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하죠. 존재하겠죠? 계속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존재하겠죠. 그때 요 중심각을 1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약속을 한 거예요. 1 라디안의 정의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이 중심각을 1 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한 거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정의예요. 1 라디안의 정의는 그렇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1 라디안하고, 그러니까 호도법하고 60분법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중학교에서 배운 걸로 치면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 혹은 면적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비례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원을 하나 갖고 와서요, 반원을 하나 갖고 와서 1 라디안일 때를 생각을 하나 하고, 그때 그때 호의 길이가 R이고 여기 반지름 R이죠. 그러면 전체 이 반원에 대해서 60분법을 보면 180도일 때 호의 길이가 파이 R이죠. 2파이 R의 절반. 그럴 때 라디안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1 라디안일 때 반지름 R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관계식에서 나오는 게 파이 라디안이라는 게 180도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60분법과 라디안, 호도법과의 관계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양쪽은 뭐 파이로 나누거나 180으로 나누면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값이 아까 이 각은 그러면 요 값이 대략 57도쯤 됩니다. 57도쯤 되고, 대략입니다. 이게 파이가 있기 때문에 무리수잖아요. 혹은 1도는 어떻게 되냐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뭐 요 관계식은 그냥 그렇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쓸 건 요 양쪽을 특수각으로 좀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90도, 예를 들어 2분의 파이, 양쪽을 2로 나누었다, 90도가 되겠죠. 3분의 파이 60도가 되겠죠. 4분의 파이 45도가 돼요. 6분의 파이 30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각들이 이런 라디안으로 표시가 된다, 이런 라디안으로 표시가 된다. 우리가 써먹을 건 요거예요. 이 각들을 이제 쓰지 않고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라디안 단위는 보통 생략을 하고 쓰는 거예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보통 생략을 하고, 2분의 파이는 90도,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이런 식으로 요 라디안으로 어떤 상하함수를 다루거나 이렇게 각을 좀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라디안으로 표시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좀 관계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와 반지름 요 각을 세타라고 뒀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면적을 라디안, 즉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면적이 중심각이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반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반원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파이 R이죠. 그때 중심각은 얼마죠?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죠. 그럴 때 지금 이게 호의 길이가 L이고 그때 중심각이 세타가 나오니까 요거 정리하면 파이 떼버리니까 L은
r 세타다라고 하는 거. 단위는 여기 있는 세타의 단위는 뭐다? 라디안이다라는 거.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혹은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면적도 2분의 1 파이 r 제곱의 파이는 면적을 s라고 했을 때 각이 지금 세타죠. 네. 그래서 여기도 파이가 떼지고 나면 s가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r 세타가 여기 똑같이 호의 길이로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 r l로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호도법으로 부채꼴의 면적과 길이, 호의 길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관계식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거 l은 r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각을 우리가 좀 넓혔고, 그 다음에 새롭게 각을 표현하는 방법, 호도법이라고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제 삼각 함수라고 하는 걸 실제로 정의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겁니다. 삼각 함수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게요. 함수입니다.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거고 3개가 있고 각이 하나가 있고 3개의 각에 대한 함수 아니고 각 하나에 대해서 3개의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각은 1개고 3개의 함수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걸 보시면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 여기 각 세타라고 뒀을 때 A, B, C 요 3변의 길이 사이에 B로 삼각 B라는 걸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건 중학교 과정이고 이제는 함수를 만들 건데 중학교 과정하고 달라지는 지점은 뭐냐면 함수를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만드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원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반지름 R인 원을 생각을 하고 원의 한 점 P라는 점을 하나 잡아서 P라는 점을 X, Y라고 두면 이런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직각삼각형. 그러면 R,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가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각은 우리가 보는 각은 여기를 세타라고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우리가 약속을 잡으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R분의 X,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X분의 Y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지금 삼각 B에서 배울 때는 그냥 길이의 B로 배웠는데 길이니까 다 양수였던 거고 지금은 사인의 R분의 Y 좌표를 잡아 놓은 거죠.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 X분의 Y 좌표를 가지고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좌표라는 말이 뭐냐면 이 점이 P라는 점이 원 위를 돌다 보면 움직이게 되다 보면 각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2, 4분면에 있게 되면 XY의 부호가 변한다.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변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값이 부호를 가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값의 어떤 양의 값 혹은 음의 값이라고 하는 부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각 4분면에서 이제 어떤 값을 부호를 가지느냐 R이라는 값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고 1, 4분면에서는 어떻습니까? X하고 Y가 전부 다 양의 값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 2, 4분면에 오게 되면 P라는 점이 2, 4분면에 있을 때는 이 점이 XY 좌표가 X는 음수, Y는 양수가 되니까 Y 값만 갖고 있는 거. R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Y 값을 갖고 있는 사인이 양수가 되고 얘들 둘이는 X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수로 들어온다. 즉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다. 같은 식으로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다.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다. 그러니까 만이라는 말은 나머지 두 개는 음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1, 4분면에는 전부 다, 2, 4분면에는 사인만, 3, 4분면에는 탄젠트만, 4, 4분면에는 코사인만. 4, 4분면 같으면 x가 양수니까 x가 r분의 x,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탄젠트를 잠깐 살펴보면 탄젠트 x분의 y에서 여기에 분자 분모를 다 r로 나누어 버리면 r분의 y, r분의 x 즉 r분의 x 코사인의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여기 r분의 y 사인 세타 뭐가? 탄젠트 세타가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필요한 식이 하나가 있는데 원의 방정식을 하나 갖고 와 볼게요.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이 상황에서 여기서 y라는 값은 r 사인 세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x 값은 r 코사인 세타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바꾼 x, y를 어디에? 여기 원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r제곱에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r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r제곱. 따라서 r제곱으로 나누어 버리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1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요. 중요한 관계식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제곱이고 제곱이고 세타 세타 각이 같으면, 예를 들면 사인 제곱 1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10도, 이 값은 무조건 항상 얼마나 무조건 1이다 이런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각만 같고 둘 다 제곱이 들어왔을 때 그 값은 무조건 1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써먹으니까 잘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한 거는 우리가 오늘 한 거 중에 첫 번째 뭘 했냐면 일반각이 제일 중요해요. 일반각. 각의 범위를 넓힌 건다. 왜? 삼각 함수의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을 좀 넓혀 놓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도법.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 더 배운 거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를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 관계, 요 관계를 정확하게 좀 세 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일반 각은 어떤 의미로? 각의 범위를 확장한 거다. 넓혔다. 뭐 하려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넓힌 거다. 호도법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 새로 배웠다. 잘 써먹으니까 뒤에서 전부 다 이런 라디안으로 된 걸 표시할 거 써먹으니까 좀 기억하시고, 삼각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단위원 위에서 r분의 x, r분의 y, 뭐 x분의 y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은 거다.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부호를 좀 가지고 있는 거다. 양의 값,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의를 토대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마 동경의 위치관계 부분은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질문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질문 기다릴 테니까 열심히 좀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